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부재의 철근 콘크리트 수량 산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부재 중에서 그림과 같이 간단한 부재를 예로 들어서 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콘크리트의 수량 산출부터 살펴볼게요. 자, 앞의 예제에서 콘크리트 부재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의 콘크리트 수량을 산출하려면 한꺼번에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기초 판 부분과 기초 경사부 그리고 기둥 하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입체적으로 보면 그림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따라서 각각의 최적을 계산하면 되는데 편의상 맨 아래 부분을 V1, 경사 부분을 V2, 기둥 하부를 V3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부분의 최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수량 산출 조소를 이용해서 산출하겠는데요. 먼저 V1 부분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기둥의 기호를 푸팅 F1이라고 하고요. 개수는 1개로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최적은 직륜면체의 최적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1.2m이니까 1.2 곱하기 1.2 하고 높이는 0.2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콘크리트 수량은 0.288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경사부인 V2 부분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된 입체의 최적을 구할 때는 6분의 H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분의 H 공식은 독립기초 곱하기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6분의 H 공식에 대입을 하면 높이가 0.15이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V2의 최적은 0.095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V3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직류면체 모양이니까 최적을 계산하면 밑변의 길이가 0.3, 높이가 0.6을 적용을 해서 0.3 곱하기 0.3 곱하기 0.6이 되겠죠. 그래서 레미콘 수량은 0.054가 됩니다. 자, 이 세 부분의 합계를 계산하면 레미콘 수량은 0.44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거푸집 수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예제에서 거푸집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레미콘하고 똑같이 이 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면 이 세 부분에 이렇게 거푸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편의상 면적으로 A1, A2, A3,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A1이나 A3는 그림처럼 거푸집을 설치하면 되는데 A2 부분은 거푸집을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거푸집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설치할 거푸집의 경사 각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거푸집의 경사 각도를 따져보고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도를 넘으면 설치하고 30도보다 작으면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거푸집의 설치 각도가 30도보다 작으면 굳이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모양을 다듬어서 경사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거푸집의 설치 각도가 30도를 넘지 않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요. 약간의 수학적인 지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의 내부 각도가 30도일 경우에 각 변의 길이는 2대 1대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설치 각도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 값, 즉 경사부의 길이분의 높이 값을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의 값이 2분의 1이니까 즉 0.5보다 작으면 거푸집 면적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의 예제에서 이 부분의 각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높이 부분은 0.15이고요. 밑변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는 기초 밑면의 반폭인 0.6에서 기둥의 반폭인 0.15를 뺀 값이 되기 때문에 0.45가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경사 부분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0.47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인 세타는 0.47분의 0.15가 되겠죠? 결과값은 0.32가 나왔습니다. 이 값은 사인 30도 값인 0.5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A2 부분의 거푸집 면적은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1부터 산출해 보겠습니다. 기초 밑판의 한 변의 길이가 1.2m이니까 1.2에 1.2를 더해서 2를 곱하면 둘레 길이가 되고, 여기에 기초판의 높이에 해당하는 0.2를 곱하면 거푸집 면적으로 0.96제곱미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A3의 면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둥의 한 변의 길이인 0.3에 다른 변의 길이 0.3을 더해서 2를 곱하면 기둥의 둘레 길이가 되고, 자, 여기에 높이에 해당하는 0.6을 곱하면 0.72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값을 합산하면 거푸집의 전체 면적은 1.68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근의 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앞에 예제 도면인데요. 여기서는 기둥을 제외하고 기초판 부분만 산출해 보겠습니다. 기둥은 기둥 부분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기초 철근을 보니까 가로군, 세로군, 경사 보강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철근은 종류별로 철근의 길이의 개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기초 철근에서 길이를 산정할 때는 피복 두께를 무시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로근의 길이는 1.2m에서 피복 두께를 빼지 않고 그냥 1.2m를 그대로 가로군의 길이로 산정을 합니다. 물론 1.2m에서 피복 두께를 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순서대로 산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군과 세로군을 산정을 할 텐데요. 철근의 길이는 피복 두께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우선 개수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개수를 산정하는 공식은 배근 구간을 배근 간격으로 나누어서 소수점이 나오면 올림하고 2를 더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철근의 개수를 세는 공식에 대해서도 철근 콘크리트 산출 개요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근 구간이 1.2고 배근 간격이 0.2이니까 이 식을 계산하면 6이 됩니다. 이 6에 1을 더하니까 배근 개수는 7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로군은 가로군의 길이인 1.2m에 개수인 7개를 곱하면 되고, 그러면 8.4m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19mm에 기록하면 되겠죠? 자, 세로군도 마찬가지로 1.2에 7을 곱해서 8.4가 됩니다. 세 번째 보강근입니다. 보강근은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 있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길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피복 두께는 무시하니까 1.2 곱하기 1.2 그리고 또 1.2 곱하기 1.2를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고요. 개수는 한 방향에 3개씩 모두 6개가 됩니다. 그래서 16mm 철근이 10.18m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중량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의 지름별로 총 길이의 합계를 내보면 16mm가 10.18, 19mm가 16.8m입니다. 철근의 단위 길이당 중량은 16mm가 미터당 1.56kg, 19mm가 2.25kg입니다. 이거는 KS 기준에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어떤 제강사에서 생산하더라도 다 똑같고요. 문제로 나온다고 해도 다 문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량으로 환산하면 16mm는 10.18에 1.56을 곱해서 15.88이 되고 19mm는 16.8에 2.25를 곱해서 37.8kg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 부재의 철근 콘크리트 수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